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김보람입니다. 네, 끝난 줄 아셨죠? 지난 1강부터 12강까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선 1강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에 대한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로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었죠? 우선 의사이다 라고 할 때 한국말과 동일하게 이샤다, 명사에 다를 붙여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의사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명사 뒤에 자, 나이를 붙여서 표현했죠. 이샤자나이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너 의사야? 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명사를 억양만 바꿔서 이샤 이렇게 물어보고요. 응, 의사야. 응, 의사다 라고 할 땐 응, 이샤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응, 의사야 라고 할 때는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시거나 응, 이샤까지만 주로 대답을 한다고 했었어요. 다음으로 아니, 의사가 아니야 라고 할 땐 응, 이샤잖나이 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 여기서 응이라고 하는 이 대답, 부정편의 대답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렸어요. 바로 이야, 이샤잖나이. 이야 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로 부정문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아래에 있는 핵심 문장 한번 볼까요? 아침 인사는 오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사라고 하는 단어, 항상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땐 조사 뭐가 들어간다? 노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사노 아이사츠와 오하요. 그리고 점심 인사는 건니치와, 이 문장도 말해볼까요? 히루노 아이사츠와 건니치와. 저녁 인사는 곤방와, 이거 뭐라고 하죠? 요르노 아이사츠와 곤방와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래 문장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명사,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 세 가지 명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노가 두 번이나 들어갔죠. 너코노 쿠니노 히토, 너코노 쿠니노 히토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조사 노라고 하는 이 쓰임이 무엇무엇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디의, 나라의 사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우리가 이거에서는 뭘 배웠었냐면 이형용사의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로 또 표현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우선은 맛있다 라고 하는 표현, 그냥 기본형을 썼었죠. 오이시 라고 표현하고 물어볼 때도 맛있어? 오이시? 억양만 바꿔서 물어보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부정표는 뭐라고 했었죠? 이형용사의 부정표는 끝에 이를 쿠나이로 고쳐서 오이시쿠나이, 오이시쿠나이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맛있어? 오이시? 맛있어. 똑같이 대답하면 오이시. 아니, 맛이 없어 라고 할 때 오이시쿠나이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핵심 문장에서 재미있는 만화. 만화라고 하는 이렇게 명사를 연결할 때 이 형용사는 말 그대로 이 형용사니까 기본형을 붙여서 말했었어요. 그래서 오모시로이 망가, 재미있다, 오모시로이를 그대로 붙여서 말했죠. 다음 문장은요, 만화가 재미있다 라고 할 때 이때는 망가가, 가라고 하는 조사 이가를 뜻하죠. 망가가 오모시로이 라고 현재 긍정문의 반말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 보실까요? 수호는 멋지고 상냥하고 재밌어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무엇뭐 이고 무엇뭐 이고 라고 하는 이렇게 나열했던 이 표현 뭐였죠? 바로 시였죠. 이형용사 기본형에 시를 붙여서 나열했었는데 한번 문장 얘기해 볼게요. 스호와 가꼬이 시, 야사시 시, 오모시로이. 네, 가꼬이, 멋있다라고 하는 이형용사 기본형에 시를 붙이고 상냥하다, 야사시 기본형에 또 시를 붙여서 나열을 했어요. 주로 비슷한 성향들끼리 나열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시라고 하는 조사 표현이었습니다. 접속사죠. 그리고 돈나 이로가 스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죠. 어떤 색을 좋아해? 라고 해서 이거는 나 형용사에서 배웠던 표현인데 좋아하다, 스키 다를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땐 그냥 다를 생략하고 스키?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을을 목적격으로 해석할 때 오가 아니라 뭘로 바뀌면서 사용한다? 가로 바꿔서 사용한다. 그래서 논나 이로가 스키 어떤 색을 좋아해? 라고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 형용사에 대한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체로 말해보는 연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명사와 나 형용사는 문법이 동일하게 쓰였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다 기본형은 스키다로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부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이샤자나이 명사의 자나이를 붙였던 것처럼 나 형용사도 스키자나이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기본형이 스키다이다 보니까 끝에 있는 다를 빼고 자나이를 붙여서 활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좋아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키다. 사실 나 형용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체로 쓰기 위해서는 다를 생략하고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해 라고 할 땐 뭐라고 한다고요? 다 생략하고 스키 라고 표현한다 했죠.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스키잖아이.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할 때 아까 이 형용사는 기본형 그대로 붙였지만 나 형용사는 형용사로 쓸 때 나 형용사니까 다가 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겠죠. 그래서 스키나 구다모노 스키나가 되겠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건강하다 라고 하는 기본형 겐키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건강해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말체는 겐키 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해? 라고 질문할 때는요. 여기서도 그냥 겐키 라고만 물어보시면 돼요. 겐키다? 건강하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다. 부정문은 어떻게 말하죠? 겐키잖아이 라고 하죠. 다음으로 자동차가 있다, 개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 라고 했던 이 동사 두 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선 자동차가 있다, 즉 사물이 있다는요. 동사 아루를 사용해서 그르마가 아루 라고 표현을 했고요. 개가 있다, 즉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라고 할 땐 이루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이누가 이루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디어 동사에 대한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로 표현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우선 동사는 딱 동사라고 하게 되면은 총 3가지 그룹 먼저 떠올려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문법을 활용하실 때 항상 각 그룹에 맞는 규칙대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그룹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상그룹은 뭐랑 뭐밖에 없죠? 쿠루, 오다와 스루, 하다라는 동사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됐던 부분이었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 그룹 동사였죠? 반드시 끝에 어미는 루로 끝나는데 루 앞에 나오는 이 발음이 에단과 이단 발음이 나는 동사였어요. 예를 들면 오키루, 일어나다, 그리고 다베루, 먹다라는 동사 루 앞에 이 발음과 에 발음이 나오죠. 그리고 1그룹은 뭐였어요? 이상 그룹을 제외하고 루로 끝나는 동사와 루로 끝나지 않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외 1그룹 동사도 있었죠. 예외 1그룹 동사 기억나는 동사 뭐가 있죠? 카에루,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동사, 그리고 하이루,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동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하시루,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 또는 시루, 알다라는 동사,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외 1그룹 동사들을 몇 가지 배웠었는데 생김새로만 봤을 때는 루 앞에 이단과 에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2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사들은 예외로 1그룹이다 라고 아예 정한 동사들이죠. 그래서 규칙을 문법 활용하실 때도 항상 1그룹 규칙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기본형으로 썼을 때는 무엇 하다 혹은 미래형, 앞에 시제에 따라서 미래형으로도 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쿠, 가다라는 동사가 있으면은 그냥 간다,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제에 따라서 내일 갈 거야 라고 하는 미래 표현도 일본에서는 현재 미래 같이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 이 동사를 부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꿨었죠? 우선 상그룹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쿠르는 그냥 외웠었죠. 코나이, 스르는
시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 그룹은 항상 룻대고 나이를 붙여서 오키로 일어나다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할 땐 오키나이, 타베르는 안 먹어, 먹지 않겠다라고 할 때 타베나이가 되겠죠. 1그룹 같은 경우는 끝에 어미가 전체적으로 우단 발음으로 끝나죠. 이 우단 발음을 아단 발음으로 바꾼 후에 나이를 붙여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쿠, 가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가지 않는다는 이쿠가 이카나이로 형태가 바뀌었었죠. 단 1그룹 안에서는 히라가나 우가 어미로 끝날 경우에는 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와로 바꾼 후에 나이를 붙여서 말했었죠. 예를 들어서 만나다 아우가 있으면 우로 끝나는 요 1그룹 동사는 아단으로 바꿀 때 아가 아니라 와로, 즉 아와 나이, 만나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영화 볼래? 라고 하는 기본형 문장 뭐라고 하죠? 에가 미루, 에가 미루, 그냥 미루를 그냥 억양만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볼래? 라고 대답할 때도 미루. 그리고 반대로 아니 안 볼래 라고 할 때는 나이형을 써서 미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루는 2그룹이니까 룻대고 나이가 됐었어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 라고 해서 시간 뒤에 에라고 하는 표현, 일본어로 조사 니를 사용했죠? 난지니 아우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사, 형용사, 동사를 가지고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로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연습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서는 명사를 가지고요.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존댓말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사의 존댓말 뭐뭐이다, 다를 뭘로 바꿨었죠? 입니다의 데스로 바꿨었죠? 그러면 형제 혹은 가족, 가족입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족그 데스, 가족이다, 가족그다가 가족그 데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문에서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반말체는 가족그자 나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존댓말로 바뀌기 위해선 데스만 붙여서 가족그자 나이 데스라고 하셔도 되고, 위에 그림 나온 것처럼 가족그자 아리마생이라고 표현하셔도 됐었어요. 즉 부정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러면 형제입니까? 질문해 볼까요? 교다이 데스까? 네, 앞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강의까지 보셨을 때는 반말로 묻고 대답할 때 의문사 까를 붙이지 않았어요. 반말체로 물어볼 땐 일본에선 까를 안 붙였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시는 이 존댓말 표현은 데스마스 뒤에 의문사를 무조건 까를 붙여서 질문을 할 거예요. 존댓말 표현은 반드시 의문사 까를 붙여서 물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다이 데스까? 네, 형제입니다. 하이, 교다이 데스. 아니요, 형제가 아닙니다. 이에 교다이자 아리마생. 또 다른 말로 교다이자 나이 데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존댓말로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도 아예 발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라고만 했지만 존댓말은 뭐예요? 하이, 이에 라고 대답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실 때 한국식 표현으로 뭔가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있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절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더 건성건성 듣는 듯한 느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네라고 하는 대답은 절도 있게 하이 라고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몇 명 가족입니까? 몇인 가족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몇 명 뭐라고 표현했죠? 난닝이라고 했었어요. 난닝 가족구 데스까?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입니까? 존댓말에는 음사 까를 붙여서 물어봤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가족을 남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호칭이 뭐라고 나와 있죠? 치치또 하하또 이모토가 이마스 라고 했어요. 오토상, 오카상, 이모토상이 아니라 치치, 하하, 이모토 라는 호칭이 나와 있어요. 왜죠? 우리 가족을 남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가, 이루,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있다는 동사 이루를 쓰는데 이루의 존댓말 이마스가 됩니다.
다음으로 누나분은 몇 살입니까? 상대방의 누나분을 높여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가 아니라 뭐죠? 오네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네상와 몇 살입니까? 난사이 데스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때 몇 살이라고 하는 표현 조금 더 높여서 물어볼 땐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이쿠츠 데스까? 라고도 물어본다고 했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쪽은 아버지고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해서 또 상대방에게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코찌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쪽이란 뜻이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정중하게 나타낼 때. 이쪽, 코찌라와 치치, 네. 네, 여기서 명사 뒤에 무엇뭐 이고라고 하는 접속편 조사 대를 붙이죠. 그리고 코찌라와 하하데스.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다음 강의 보실까요? 이번엔 이형용사의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존댓말로 바꿔볼 거예요. 우선 맛있다, 오이시라는 표현이 맛있습니다 존댓말로 바뀔 땐 데스만 붙이기만 하면 돼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이시 데스. 반대로 맛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문 반말체는 오이시쿠 나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존댓말은 오이시쿠 나이 데스. 혹은 오이시쿠 아리마생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존댓말이니까 의문사 까가 나와 있죠? 오이시 데스까? 네, 맛있습니다. 하이, 오이시 데스. 아니요, 맛이 없습니다. 는요. 이에 오이시쿠 나이 데스 혹은 오이시쿠 아리마생. 그럼 맛이 없다. 라고 하는 이용사는요, 마즈이 데스라는 표현이 이용사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마즈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사과는 얼마입니까? 링고와 이쿠라 데스까? 네, 얼마를 물어볼 때는 이쿠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사과는 한 개에 100엔입니다. 링고와 한 개. 히토츠 그리고 100엔 데스라고 표현했고요. 조금 비싸군요. 비싸네요. 뭐뭐이군요. 부드러운 말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스 뒤에 네를 붙여서 표현한다 했죠? 쪼또 다카이 데스네 라고 표현했고 비싸지 않습니다. 부정 표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카쿠 아리마생. 또 다른 말로 다카쿠 나이 데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나형용사의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존댓말로 바꾸는 연습할 건데 나형용사와 명사는 문법이 항상 동일하게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키다, 좋아하다가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땐 스키데스, 다를 데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정 표현에서 우리가 의사가 아닙니다 할 때 뭐라고 했죠? 이샤자 아리마생 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땐 스키자 아리마생, 다를 자 아리마생으로 고치고 그리고 자 아리마생을 또 다른 말로 자 나이데스 라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반말을 쓸 때 스키자 나이라고 됐었죠. 거기다 데스만 붙여도 똑같은 부정의 존댓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좋아합니까 물어볼까요? 스키데스가 존댓말이니까 의문사 까 나와 있고 네 좋아합니다. 하이 스키데스. 다음으로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에 스키자 아리마생.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스키자 나이데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라고 하는 문장 어떻게 말했죠? 애가 조즈 데스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나형용사에서 주의해야 될 표현 4가지가 있었어요. 스키다, 키라이다, 조즈다, 헤타다. 전체 무슨 뜻이죠? 좋아하다, 싫어하다, 잘하다, 못하다 라고 하는 나형용사인데 이 4가지 나형용사는요. 앞에 을, 목적격 해석이 나오면 오가 아니라 반드시 가로 바꿔서 표현을 하셔야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림 을이라고 해도 일본어로는 애가 가가 나와야 돼요. 애가 조즈 데스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네, 이때 날짜 표현도 외웠었어요. 오늘은 교우죠. 그래서 교우와 몇 월 며칠 난가츠 난니치 데스까? 그랬더니 오늘은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교우와 8월 8月 10일. 여기서는 주, 니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 발음이었어요. 토가 긴요비 데스. 요일은 요비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요일 표현 같은 경우는 한국어 발음과 굉장히 비슷한 점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문장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여기서 축하해까지만 이야기할 땐 어디까지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를 떼고 또 우까지만 말하시면 됐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이번엔 동사를 존댓말로 바꿔서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1그룹, 2그룹, 3그룹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문법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우선 3그룹은 규칙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했었어요. 쿠르는 옵니다, 기마스. 스르는요, 시마스라고 했고요. 이 그룹은 반드시 루 떼고 마스. 우리가 나이형 바꿀 때도 루를 떼고만 그냥 붙여서 사용했죠. 마스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키로 일어나다가 일어납니다는 뭐라고요? 오키마스. 타베루는요? 타베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동사 1그룹 같은 경우는 마스형 형태로 바뀔 때 끝에 어미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서 활용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다, 이 쿠가 갑니다가 되게 되면은 쿠가 2단으로 바뀌어서 이키마스가 되겠죠. 예외 1그룹에 우리 카에루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바뀌어요? 돌아갑니다 라고 할 때 카에리마스. 마찬가지로 1그룹 규칙을 활용했어요.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요? 매일 신문을 읽습니까? 마이니치 신붕오 요무 읽다가 요미마스까? 동사도 마찬가지로 존댓말로 물어볼 때 의문사 까가 반드시 붙죠. 그리고 네, 읽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하이, 요미마스. 네, 의문사 까만 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아니요, 읽지 않습니다라는 부정문은요. 이에 요미마생. 마스가 합니다인데 하지 않습니다는 마스가 마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핵심 문장도 다시 한번 볼까요? 매일 몇 시에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매일은 마이니치 몇 시에 난지니 오키마스까? 라고 물어봤고요. 다음으로 대체로 커피를 마시면서 메일을 체크합니다. 네, 우리가 마스형을 활용한 문법들도 몇 가지 배웠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 하면서 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죠? 나가라였죠. 그래서 다이다이 코히오 노미나가라 노무 마시다가 노미마스 형태로 바뀌고 마스를 떼고 나가라를 붙이면 마시면서 라는 뜻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이다이 코히오 노미나가라 메로 체크시마스 메일을 체크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때때로 영화를 봅니다 라고 해서 때때로 빈도부사 기억나시죠? 덕기덕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한자 표기가 앞에 있는 한자가 번복될 때 이 표기로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음은 원래 토끼토끼 같은 발음이긴 하지만 부드럽게 발음해서 토끼토끼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토끼토끼 에가미마스 보다라는 동사 미루는 2그룹이기 때문에 루 빼고 마스를 썼어요. 다음으로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네, 동사의 부정문이죠. 마스를 마생으로. 그래서 코히와 노미마생. 노미마스가 노미마생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강의까지는요. 명사, 형용사, 동사에 대한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존댓말로 또 연습을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명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만들 거예요. 과거형의 반말체와 존댓말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선 반말체예요. 가족이다, 가족끄다 라는 표현이 가족이었다로 바뀔 땐 다가 닷다로 바뀌었죠. 그리고 부정문에서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족이 아니었다 라고 할 때 가족끄자 낚았다 라고 했어요. 자 낚았다. 다시 한번 가족이었다는 가족끄다다. 가족이 아니었다는 가족끄자 낚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번엔 존댓말은 어떻게 바꿀까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입니다. 데스라고 표현하는데 였습니다는 데스가 데시다로 바뀌고 그리고 부정문에서 가족이 아닙니다는 가족끄자 아리마생 이라고 했죠. 여기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할 땐 가족끄자 아리마생 데시다. 데시다의 과거 표현을 붙여주시면 돼요. 혹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반말로 표현했던 가족이 아니었다. 뭐였죠? 가족끄자 낚았다라는 표현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데스만 붙여서 가족끄자 낚았다 데스라고 하셔도 자, 아리마생 데시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문장 연습해 볼게요.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가족그 데시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는요. 가족이자 아리마생 데시다. 또 다른 말로 가족이자 나까타 데스.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우리 반말로 묻고 대답하는 표현 과거 형태 한번 볼게요. 학생이었어? 라고 물어볼 때 학생이었다. 다에서 닷다로 바뀌었죠? 그리고 학생이었어. 학생이었다. 학생이 아니었어. 학생이자 나까타. 라는 형식처럼 반말로 묻고 대답할 땐 과거형도 의문사 까가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존댓말로 물어볼게요. 학생이었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학생 되시다까? 네, 의문사 까가 붙었죠? 네, 학생이었습니다. 하이, 학생 되시다. 아니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학생이자 아리마생 되시다. 혹은 학생이자 나까타 데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형용사를 과거형을 반말과 존댓말로 바꾸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명사와 항상 동일하게 쓰는 형용사 뭐라고 했죠? 나형용사였어요. 나형용사 먼저 해볼게요. 친절하다는 뭐라고 하죠? 신세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친절했다는 뭐라고 할까요? 명사와 동일하게 쓰니까 신세쯔다다. 친절하지 않았다는요. 신세쯔자 나까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존댓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데스가 데시다로 신세쯔 데시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는요. 신세쯔자 아리마생 데시다. 혹은 또 다른 말로 명사처럼 신세쯔자 나까타 데스 라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명사와 나용사는 항상 문법이 동일하니까 요거는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형용사는 확연하게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오이시, 맛있다라는 표현인데 맛있었다 라고 하는 과거형 반말체를 쓸 때 끝에 이를 지우고 까따를 붙인다. 그래서 오이시 까따 라고 표현하고요. 맛있지 않았다는요. 오이시쿠 나이에서 나이도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죠. 그럼 이 형용사를 과거형으로 바꿀 때 조금 전에 바꿨던 이를 까따로 그래서 자 오이시쿠 나까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맛있었다 오이시까따 맛있지 않았다 오이시쿠 나까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존댓말로도 해볼게요.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실 땐요 오이시 데시다 절대 안 돼요. 오이시 까따에서 데스를 붙이는 거예요. 오이시 까따 데스 맛있었습니다. 반대로 맛있지 않았었습니다는요. 오이시쿠 나까따 데스 혹은 오이시쿠 아리마생 데시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명사와 나용사는 우리가 부정으로 바꿀 때 흔히 끝에 어미가 자로 바뀌는 반면에 이 형용사는 항상 쿠로 바뀐다라는 것도 함께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반말과 존댓말로 과거형 연습해 볼까요? 어묵은 맛있었다. 오뎅와 오이시까따. 어묵은 맛있었습니다. 존댓말은요. 오뎅와 오이시까따 데스. 데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오이시 데시다 라는 편이 훨씬 더 입에 착착 감기긴 하지만 반드시 까따 데스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선생님은 친절했다. 나의 형용사의 과거 반말체죠. 센세이와 신세츠다다. 그럼 존댓말로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는요. 센세이와 신세츠 데시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사, 연결형, 태형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웠었어요. 동사 태형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마스형, 나이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법 형태였는데요. 우선은 태형은 동사를 태형으로 바꿨을 때 뭐뭐 하고, 해서 혹은 뭐뭐 해 라고 하는 명령형도 제가 따로 알려드린 적 있었죠? 우선 3그룹부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쿠르는 키때, 스르는 시때.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2그룹은 반드시 루 빼고 테.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하지만 1그룹에서는요. 1그룹 안에서도 끝에 어미가 뭘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태형 바꾸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마스형 형태를 바꿀 때는 1그룹 전체 동사를 우단을 2단으로 바꿔서 마스 이렇게 했었지만 태형은 1그룹 안에서도 규칙이 있었어요. 끝에 어미가 우, 츠, 루로 끝나는 동사는 으때로 바뀌면서 옆에 보시면 아우 만나다가 만나고 만나서 만나 라고 할 때 아때
가 되겠고요. 그리고 누, 부, 무로 끝나는 동사는 응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시다, 노무라는 동사가 있으면 논대가 되겠죠. 다음으로 쿠로 끝난 동사예요. 쿠는 이때로 바뀌어요. 그래서 카쿠, 쓰다가 가이때가 되겠고요. 구로 끝난 동사는 타금이 그대로 따라와서 이대가 돼요. 그러면 수영하다 오요구가 오요이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로 끝난 동사 시대로 바뀌어요. 하나스 이야기하다가 하나시대로 바뀌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얘기해 라는 세 가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형을 활용한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아래에 보시면 마츠,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마츠, 우츠루로 끝난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 으때로 바뀐다. 그래서 맞대가 되는데 맞대 그럼 해석은 총 세 가지 뭐가 있죠? 기다리고, 기다려서 혹은 기다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반말로 명령할 때는 요거는 아주 부드러운 명령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려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친구끼리 잠깐 기다려 라고 하는 부드러운 명령체로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존댓말로 쓸 때는 뭐라고 할까요? 주세요. 쿠다사이를 그대로 붙여서 맞대 쿠다사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테 쿠다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엇 해주세요라는 문법이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진행편 혹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태-이루를 사용해요. 태-이루에서 이 이루라고 하는 동사가 사람이 있다 이걸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사 태-이루 자체가 하나의 문법이다 라고 해서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는 맞대이루. 존댓말은요. 맞대이마스. 이루가 왜 이마스가 된 거죠? 이 그룹이기 때문에 루 빼고 마스가 된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습니다. 아사 일어나서 오키루가 오키때 얼굴을 카오 씻습니다. 이때는 존댓말 표현이죠. 동사의 마스요. 아라이마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던 표현 쪼또 마테 쿠다사이 정중히 부탁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태-이루 표현이었어요. 일본어 공부를 니혼고노 벤교 하고 있다. 수루가 시대로 바뀌면서 시대이루. 밑에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는요. 시대이마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죠.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 반말치였어요. 무엇 했다 라고 하는 이 한국말처럼 동사 일본어도 과거형이 타형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었었죠? 타형은 태형을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죠? 태형과 문법 바꾸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태형 있는 자리를 그냥 타로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쿠루는 키때니까 왔다 라고 표현하는 과거형은요. 키다. 스르는 씻다. 이 그룹은 항상 루 빼고 붙이는 표현이죠. 루 떼고 타. 1그룹 같은 경우는 우쯔르는 으때가 아니라 으따. 무, 부, 누는요. 응다. 쿠는 있다. 구는 이다. 스는 씻다. 이렇게 바뀌면서 항상 태형과 타형은 문법 형태 바꾸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타베루가 타베다 라고 했을 때 먹었다 도 되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먹었어 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문장 한번 볼까요? 슈마츠 나니시다? 슈마츠 주말이죠. 뭐 했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동사도 마찬가지로 반말로 물어보실 때는 의문사 까가 붙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로 억양만 질문형, 의문형으로 바꿔서 물어보시면 돼요. 슈마츠 나니시다? 그리고 TV를 봤어. 테레비오 미다. 그리고 음악을 들었어. 온가쿠 기있다. 그쵸? 그러면 이 TV를 본 것과 음악을 들은 것을 나열했을 때 뭐뭐 하거나 했어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타형에 관련된 문법 중에 하나가 따리따리죠. 뭐뭐 하거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던 문법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 연결해서 테레비오 미따리 온가쿠 기이따리 시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했다. 과거를 말한 거니까 뒤에 있는 동사도 과거 형태 씻다가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2가까지 복습 쭉 마무리하셨는데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과거 부정까지 오시면서 뭔가 전에 했던 문법까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에 했던 문법이 아직 완벽하게 습득이 되지 않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쭉쭉 진도를 나가시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 꼼꼼히 복습하신 후에 진도를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